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K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탈당을 감행해 여당은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간호법 개정에 대해 정부 여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이를 수용할 전망인 가운데 간호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현직 교사, 대학 교수 중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이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60% 이상이 계약 시점보다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기도 하는데 집값 하락 우려도 제기됩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오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탈당을 감행해 여당은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탈당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당원 자격이 사라져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됐고 당이 요구한 가상화폐 매각 약속에 대해선 김 의원은 여전히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로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냐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건가,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와 퇴진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개정에 대해 정부 여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이를 수용할 전망인 가운데 간호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것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간호법은 보건 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제2요구권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의료 시스템 붕괴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법은 지난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호계에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현직 교사, 대학 교수 중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이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14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교원들의 교직 인식은 역대 조사 아래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교직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응답자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2006년 당시 67.8%였던 것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도 20%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해당 문항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교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를 꼽았습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과중한 행정 잡무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 통합 추진 등 교육 개혁안이 교사의 상황을 나아지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대를 보이는 답은 매우 적었습니다. 68.3%가 부정적인 답을 택했습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 생활 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96.2%를 차지했습니다. 교총은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파트 60% 이상이 계약 시점보다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기도 하는데 집값 하락 우려도 제기됩니다. 역전세난은 전세 만기에 전셋값이 현 세입자와 계약할 때보다 떨어져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인은 역전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급매로 물건을 내놓거나 집이 경매로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면서 집값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아파트 전세 지수는 83.6으로 2015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이 2년 새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도 2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수도권 연립 다세대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을 2년 전 동일 시점 평균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가격차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직방은 최근 수도권 연립 다세대의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오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조정을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합니다.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입니다.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구독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민 씨는 영상에서 저 오겹살 좋아하고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민초배를 개설하고 39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 조 씨는 자신의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담아내며 평소에 제가 가지는 마인드 같은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저 오겹살 좋아하고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12일 게시해 15일 오전 기준 조회수 28만 회를 기록했는데요. 구독자 수도 4일 만에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약 59억 원이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야 하는데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와 같은 달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한 두 당첨자의 당첨금은 각각 22억 6,066만 671원, 35억 1,768만 4,822원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인데요. 이들이 각각 5월 22일, 29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직원 1명의 실수로 회사의 파산을 불러온 한맥 사태의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한맥투자증권의 실수로 거액의 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사가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한맥증권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한맥이 당시 미납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한맥은 2013년 12월 12일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변수 중 일부를 잘못 입력해 약 462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캐시아 캐피탈은 이 거래로 약 36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는데 한맥 쪽은 이 중 1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한맥이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지만 한맥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청주, 부산 17도, 대전, 대구 16도, 제주도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IHK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